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해군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요 사건은 2010년 함정으로 이제 막 전입 온 성소수자 여군에 대해서 1, 2차 직속 상관이 잇따라 강간이 강제추행한 사상 초유의 해군 성폭력 사건인데요. 예,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좀 뒤늦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예, 2018년 3월, 올해 3월에 그 여군 첫 미투로 세상에 좀 알려졌습니다. 예. 1, 2차 직속 상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1차 직속 상관은 바로 위의 상관, 그러니까 부서장인 것이고요. 어, 2차 직속 상관은 부서장 위의 상관, 그러니까 함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계급은 대위 중령이었고요. 지금은 대위, 소령 중령.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네. 대위한테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걸 아마 중령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중령한테도 또 성폭행을 당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8년 3월에 미투로 됐다는 거는 재판은 이제 그 후에 시작됐습니까?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 그 17년 말에 근데 이제 재판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예. 재판 가해자 측에서 뭐 재판 연기를 한다던가 재판 기피를 한다던가 이런 아하.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요거를 언론에 좀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에 언론에 알렸고 예, 예. 1심 선고는 언제 내려졌나요? 1심 선고는 17년 4월쯤에 내려졌습니다. 18년 4월쯤 내려졌습니다. 18년 4월에. 예, 예.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10년이 선고됐고요. 네. 함장에 대해서는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때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장한테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치상으로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예. 함장은 강간치상이 적용이 됐는데 강간치상이 그 양형 기준이 10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안을 해서 알겠어요. 10년, 네,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강간 강제추행 인정돼서 10년 8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는데 예.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인데요. 무죄가 난 이유는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1심에서는 이게 피해자가 세부적인 기억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증인들과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을 했는데 예. 2심에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 중에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 틀린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계속 파고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아하. 다소 기억이 왜곡됐거나 과장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1차적으로 있고요. 네. 네. 2차적으로는 그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성한 요건 중에 하나인 예. 폭행 협박 행위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사건은 2010년인데 고소한 건 2017년입니까? 예, 고소를 한 것은 2017년입니다. 그렇게 7년이나 지나서 고소한 이유는 뭘까요? 2010년이면 아직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절이거든요. 네. 근데 막 인관을 한 피해자가 상관을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인데 신고 후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신고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고 네.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여군이 적다 보니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예. 네, 이 사건의 좀 특이점 중 하나가 피해자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성소수자 문제가 또 거기 하나 얽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이게 이제 강간이냐 아니냐를 입증해야 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1심은 있다고 봤고 2심은 좀 없다고 본 거고 예. 그다음 폭행 협박이 정말 저항하지 못할 정도였냐에 대해서 1심은 그렇다고 봤고 2심은 아니라고 본 거고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군인인권센터가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그 2심 판결문을 보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피해자의 피가해자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예. 그런데 뒤에는 또 적극적으로 거절이나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 마음만 먹으면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앞뒤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이제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인데 가해자 변호인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연애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미 전입 당시부터 부서장과 함장은 이를 피해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이 강제성에 대한 판단을 두고 봤을 때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염두를 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거부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건 일종의 교정강간 사건이 되는 것인데 2심 법원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정 강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군요. 예, 예. 근데 그 점을 1심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또 그걸 무시했다 이 말이고요. 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내용인데 그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다는 건 인정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이냐 아니면 강간이냐를 그러니까 판가름하는 그 대목일 텐데 예. 2심 재판부는 그랬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 위계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상 위계로 인한 성추행이나 이거는 공소시효가 1년이라서 그건 이미 지나버려서 공소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강간 시상으로 이제 기소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네네. 근데 1심에서는 이 판단을 두고 피해자의 어떤 좀 일정 정도 가해졌던 물리력이나 심리적인 억압 상태들이 피해자가 충분히 항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2심은 인정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2심은 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이 군사재판의 1심, 2심을 볼 때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쪼개가면서 그 구성 요건들을 가르는 것은 되게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도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 중 하나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러 요건이 안 되는데 과하게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군형법에 있는 강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서 벌금형이나 감형을 받는다든가 이런 행태들은 군사법원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군인권센터 보시기에는 이런 사안들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안이 뭡니까?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군사법원의 폐지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의 변호인들은 이미 군 판사 출신들, 군 법무실장 출신들을 다 이제 선임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예. 이미 재판부랑 끈끈하게 근무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군형법 다 적용 안 하고 일반 그냥 특별법 적용할 거면 뭐하러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하느냐. 군에서 임명한 지휘관들이 임명한 수사관 조사를 하고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원은 일반 대법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또 사실 심리는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간사였습니다.